분노는 분노이다. 아이들에게 그 깊은 마음을 얘기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 보이는 분노만으로 상처를 받는다. 사랑의 동기로 분을 낸다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분노만 소통된다면 소통 방식을 바꿔야 한다. 제가 아이를 가르치다가 아이가 거의 1년 정도로 숙제를 안 해온 아이가 있었어요. 근데 아이는 여러 가지 좀 내면에 상처가 많은 아이였거든요.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한 안쓰러움 때문에 제가 숙제 안 해온 거에 대해서 많이 짚고 가지를 못했어요.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얘가 당연히 숙제를 안 해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손바닥으로 책상을 치면서 그렇게 게을러가지고 나중에 뭐가 되려고 그래 하면서 이렇게 분노를 표현한 적이 있거든요. 근데 아이한테 제가 한 번이라도 이렇게 좀 화내는 투의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아이가 당황하지 않았을 텐데, 그 아이는 제가 화내는 걸 처음 본 거예요. 그래서 너무 당황하더니 도저히 수업을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. 결국 아이는 수업을 못하겠다 그래서 저희는 30분 만에 헤어지게 됐는데 그 뒤로 저는 그 아이를 보지 못했어요. 아이가 도저히 저를 만날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. 근데 저는 사랑의 동기로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받아들인 것은 그냥 분노뿐이었던 거예요. 그 안에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하더라도 좋은 의도를 갖고 했더라도 아이는 분노만을 기억했던 것이죠. 그때 제가 그 소중한 아이를 잃고 나서 그런 식의 방식은 훈계는 결코 좋지 않구나. 저 역시 분노를 막 강하게 하면 제 마음이 좋지 않잖아요. 손바닥도 아프고. 근데 저는 그게 아이를 생각해서 한 행동이고 너 그래서 네 주변에 좋은 사람이 나만 알겠어?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과연 그것이 아이를 진실되게 생각해서 한 건가 아니면 그 아이를 인내하다가 지쳐버린 내가 분노한 건가 하는 것을 반성하는 좋은 계기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들려드리기 원해요. 분노는 분노이다. 아이들에게 그 깊은 마음을 얘기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 보이는 분노만으로 상처를 받는다. 사랑의 동기로 분을 낸다 하더라도 아이들에겐 분노만 소통된다면 소통 방식을 바꿔야 한다.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분노를 담은 훈계는 안 하려고 많이 노력하게 되었습니다. 아픈 감정이라도 쓸모는 많습니다. 아픈 감정은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성장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. 이것도 굉장히 많은 울림을 주는 좋은 말인 것 같아요. 여러분도 아픈 감정 때문에 힘들어한 경험이 많이 있잖아요. 근데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고 감격스럽고 축제와 같은 그런 감정들을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업시키는 면은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자라게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우리를 아프게 했던 그 일들이나 감정들은 우리의 성장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픈 감정도 굉장히 쓸모가 많구나. 우리를 굉장히 도와주는구나.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주는구나. 이런 깨달음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거리를 두기를 통해 객관적 시각을 지켜보는 게 정말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까요? 그렇죠.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거리를 가까이 하는 것은 옳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자주 만나자는 말을 하지 않아요. 왜냐하면 이렇게 한 달이나 2달 이상의 텀을 둬야지 그 친구가 더 가치 있게 느껴지더라고요. 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일부러 거리 두기를 통해서 너무 가까워지도 않으려고 노력하고 너무 멀어지지도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소중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. 우리가 싸우는 사람들은 우리의 정신을 강하게 해주고 우리의 기술을 연마해 줍니다. 우리의 적은 우리를 돕는 사람입니다. 에드먼드 버크. 저는 제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좀 공격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요즘 또 나라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를 많이 욕하고 좀 많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 교회나 하나님을 옹호하다가 많이 싸우게 되고 어려움에 처했던 경험이 많이 있는데요. 그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또 우리를 연마해준다고 하니 그것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.
분노하라. 분노할 일에 분노를 결코 단념하지 않는 사람이라야 자신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자신이 서 있는 곳을 지킬 수 있으며 자신의 행복을 지킬 수 있다. 피해자는 매일 반복되는 학대로 무기력이 학습되어 자신의 힘만으로 울면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. 갑질 공포에 학습된 무력감에 쌓여 있게 됩니다. 한 줌의 권력이라도 가진 사람들은 만만해 보이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법입니다. 이 대목에서 굉장히 많이 공감했고요. 실제로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을 보았고 학습받은 무력함에 쌓여서 계속 고통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. 그가 어리더라도 나이가 있더라도 그리고 그런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사이클 속에 있는 것들을 보았는데요. 사실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. 저도 괴롭힘을 당했고 그 괴로움 속에 오래 놓여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때 분노할 타이밍에 분노할 때 우리가 그것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그런 학습받은 무력화 때문에 그 상황에서 나오지 못했는데 저를 나올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이 있어서 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저 역시 그 학습받은 무력화 때문에 놓여 있는 사람이 그곳에 놓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제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. 왜 그럴까요? 본인이 그거를 뚫고 나오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. 제가 돌봤던 독거 할아버지도 고아로 태어나셨고 수아마비셨거든요. 다리를 매우 저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화훼농장에 노예로 30년 동안 일하고 월급도 못 받고 그렇게 살았는데 복지사들의 도움으로 그곳을 탈출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. 그리고선 여기 복지사들이 집을 얻어서 여기 숨겨놓고 살게끔 도와줬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. 왜 그렇게 어려움에 쌓여 있는 걸까요? 어려움 속에 쌓여 있지 않고 잘 살게 되면 참 좋을 텐데 사람은 자기가 놓여져 있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자기가 하려고 해도 정신적으로 무력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길 의지와 힘이 없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럴 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 이웃에 학대당하는 사람들이 있나를 살펴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때 그들이 그 도움을 받고 그곳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마지막 좋은 문장 읽고 마무리하려고 그래요. 사람은 한 분야에서 위험을 감수하면 다른 분야에서는 신중하게 처신하므로 위험을 상쇄시켜 전체적 위험 수준을 관리한다. 저는 두려워하는 면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리 공포거든요. 유리가 이제 그 설거지 하다가 파편이 혹시 막 잘못돼서 내 목에 들어가면 어떡하지? 이런 식의 두려움 때문에 제가 물 담는 통들을 다 플라스틱으로 바꿔버렸어요. 음. 근데 모든 그릇을 다 플라스틱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. 그리고 이제 반찬 같은 거 해놓고 났을 때 약간 열기가 있을 때는 유리에 넣는 게 더 낫잖아요. 그래서 지금은 유리 공포를 많이 극복해서 유리를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. 한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그걸 극복하잖아요. 그럼 다른 공포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. 그 대표적인 게 제가 그 고소공포증이 약간 있어가지고 고속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없었어요. 근데 제가 과외를 다닐 때 33층이 된 경우가 있었는데 그 엘리베이터는 일반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굉장히 빠른 엘리베이터였어요. 근데 그걸 탈 때 제가 다리가 엄청나게 후들후들거리고 힘들었는데 그걸 같이 탄 꼬마가 막 거기서 여유 있게 있는 걸 보면서 어떻게 쟤는 안 무서워하지? 그러면서 제가 타고 내렸을 때 거기 탄 그 여중생들한테 이 엘리베이터 멈춘 적 없었냐고 막 물어보고 그러면서 나 혼자 공포감에 시달려 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. 근데 그 엘리베이터를 극복하고 나니까 제가 엘리베이터에 대한 공포증이 없어진 것 같아요. 네. 주변에 보면은 엘리베이터 6층에서 멈춰서 3층까지 떨어졌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 계속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극복하지 못해서 그 두려움과 위험을 극복하지 못해서 계속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걸 봤는데요. 한 번 우리가 공포나 그 위험을 극복하고 감수하면은 그 다른 쪽의 위험도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면해보고 돌파해보고 접촉해 봤을 때만 이길 수 있다라는 거. 도피하고 피하고 그 환경을 없앤다고 해서 위험과 두려움이 사라지진 않는다는 거. 그것을 제 인생의
작은 경험들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경험했던 소중한 지혜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시작했는데요. 맨 처음에는 화면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몰라가지고 제 얼굴을 찍었는데 이제 유튜브라는 게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제 얼굴을 보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은 유튜브 찍어놨는데 다 삭제했고 이제는 얼굴 없는 오디오형 유튜브로 여러분과 만나볼까 해요. 하지만 제 내용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얼굴이 없고 좀 지루할 수 있지만 소리에 경청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. 오디오 유튜브 여러분과 계속 만나볼게요. 감사합니다.